지금 영국에서 진짜 이 은 1년 차입 비용이라고 하죠. 은 임대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했었던 이 종이금 믿을 수 있을까? 런던 금시장에 금이 없다. 런던 금고에 금이 없다.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그 후속으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보면은 그러면 이 미국 포트녹스에는 금이 있을까? 이것도 의심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음에 조사해서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날 내용은 뭐냐? 이 인도 때문에 갑자기 왜 런던의 은 시장이 왜 붕괴되는지, 지금 은 시장이 왜 난리 났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길으면은 좀 끊어서 하던지 아니면은 쭉 하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선 먼저 제가 뭐 금과 은 얘기도 해드리지만 또 투자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리고 국제관계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이것도 지금 금과 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막 여러 군데 채널들이랑 많이 찾아보거든요. 뭐 월스트리트 나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브렌베어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연구소 뭐 소장님 뭐 박사님 다들 하는 얘기 찾아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중 무역 전쟁 이거에 만족하는 이런 내용을 말해주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히토류에 관해서든 아니면 뭐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신경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말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이펙에서 둘이 만나서 아마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거는 중국의 저는 승리라고 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판정승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둘이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아마도 아직까지도 서로 팽팽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요. 그 내용은 다음에 얘기해드리고, 이게 왜 금과 은에 중요하냐? 점점 히토류, 그 다음에 리튬, 뭐 흑연, 금, 은 이런 원자재들이 실제 우리가 신용을 담보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실제 그냥 현물을 담보로 한 이런 원자재들이, 실제 돈들이 이제 가치가 뛰어 오르고 있죠. 왜냐? 예전에는 신용을 담보로 한 거래들이 많아지고 자유무역 경제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와해되면서 이제는 보호무역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역이 이제 블록화되면서 더더욱 이런 자원과 원자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도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이제는 점점 사용량이 아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역을 줄인다고 하면요, 중국 진영에서는 위안화랑 그 다음에 금이랑 뭐 브릭스 화폐 뭐 이런 걸 쓰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의 이런 사용량이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과 은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관한 내용도 제가 잘 조사해서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내용 좀 복습을 해야죠. 지금 뭐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덩이나 은덩이 하나로 런던 지금 금은 시장에서 이 런던 골드픽스 뭐 이런 가격을 정해버려 갖고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니까요. 그래서 비할당 금이라고 해서 뭐 비할당 은 뭐 이런 거를 정해서 이게 투자자 수백 명에게 금 1톤짜리를 수백 명에게 이렇게 지금 막 돌려버리면요, 이 금 1톤의 가치가 100톤이 돼버리는 겁니다. 1000톤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뻥튀기죠. 종이금의 뻥튀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실물을 갑자기 찾은다고 하면은요, 이게 골드런, 뱅크런 이런 게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요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현물을 찾겠다, 실제 물건을 찾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원래는 종이 이런 선물이랑 현물 거래만 했었는데 그냥 종이로만 하는 ETF나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실물을 찾아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런던 지금 금시장이 난리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투자자들이 은을 찾겠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국에서 진짜 이 은 1년 차입 비용이라고 하죠. 은 임대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번째로 5%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었고요. 평균치가 0%대였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5%까지 이제 임대 비용이 늘어났다. 그리고 뉴욕 은과 그다음에 런던 현물 간의 이 차이가 있거든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 현물과 선물의 차이인데, 이 프리미엄이 1.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요즘 또 보니까 3달러까지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선물 투자했지만
현물로 찾겠다 하면은요 3달러의 이런 프리미엄 비용, 김프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돈을 내고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3달러까지 올랐다는 거는 진짜 이례적이다. 지금 여기에서 1.2달러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영국과 이런 지금 미국은 현물로 한 게 아니라 이 종이로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현물 세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뭐 뱅크런이 잘못하다가는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얘네들이 또 늦추면서 아마도 현물을 채워 넣겠죠. 근데 그 현물을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인도랑 그다음에 중국이랑 해서 좀 축제 기간이 겹치면서 그 수요가 분산돼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은시장에 쇼티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은시장, 런던에 있는 은시장의 재고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은 대표적으로 그냥 세계의 종로라고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현물로 이 종로 시장처럼 현물로 취급하는 이런 시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재고가 고갈당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 이 지금 뭐 얘네들이 공매도랑 막 이런 여러 가지로 시세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 그러면 진짜 현물 찾을래, 갑자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돌변해 버리니까 이렇게 조금 눈속임을 하다가 야 지금 보여줘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난리 난 겁니다. 진짜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없이도 그냥 야 이거 믿지,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거래를 늘렸는데, 이제 진짜 현물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쇼티지 현상, 이 고갈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은의 가격이 지금 계속 폭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런던 은값이 갑자기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은괴, 그다음에 실물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런던의 은시장은 대규모의 스퀴지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은에 대해서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현물 없이 그냥 뭐 여러 가지 계약을 종이은 계약을 늘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지금 편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현물로만 거래를 하면 이런 게 발생을 안 할 텐데, 막 선물 거래도 생기고 ETF 거래도 생기고 막 담보 거래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요. 그걸 진짜 종이로만 이렇게 해놓고 실물을 보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리니까, 예전에 진짜 1971년대 금태환제 때 실제로 달러를 안 바꿔준다는 이런 소문이 계속 돌았잖아요. 그거 이후로 이제는 금본위제를 폐지하겠다 그렇게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 뭔가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실버 스퀴즈 여론조사를 했는데 런던은 현재 1000온스바가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냐, 이거 인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골드 텔레그래프에서 속보라고 해서 인도의 귀금속 정제소가 인도 고객의 높은 수요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은 재고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다. 그래서 인도의 은 부족 현상은 곧 전 세계적으로 느껴졌고, 런던 은 시장에서도 이용 가능한 금속이 고갈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실버바를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럴 거면 제가 실버바를 좀 많이 사놓을 걸,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쁜 실버바를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많이 못 사놔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요즘은 이제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실버바가 참 그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냐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인도에서 지금 시작된 은 매수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도에 이 디왈리 축제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락슈미 여신 숭배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디왈리 축제 기간에 수억 명이 이 귀금속을 구매하며 올해는 금 대신 은으로 수요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축제 기간 때 우리도 뭐 금반지나 돌반지를 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도 그렇게 금으로 많이 해줬는데, 요즘 금값이 많이 튀어서 이제는 은으로 이제 해보자 해서, 은이 좀 싸니까 은으로 수요가 많이 몰렸는데, 그런데 지금 인도의 최대 정제소 MMTC 뭐 판프라고 해서 여기가 재고가 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바닥났다고 합니다. 왜냐,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야 이제 은으로 이거 은반지로 하자 해서 갑자기 잘 안 쓰던 은반지가 계속 늘어나고 은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해버리니까 이거에
인도에서도 이거를 주체 못하는 거죠. 원래는 뭐 10이었던 수요가 갑자기 100으로 폭증을 해버리니까 완전 바닥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실버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없는 것처럼 거의 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바닥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뉴델리, 뭄바이 등 주요 도시에서 온스당 프리미엄이 $5 이상으로 폭등을 했다. 평소에 그냥 센트 수준이었는데 $5 이상으로 엄청나게 인도 프리미엄, 카레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 인도 카레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다. 그 다음에 SNS 인플루언서 사르탁 아후자 등이 금은 비율이 100대 1을 언급하면서 은 매수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SNS 인플루언서들이 있나봐요. 금은 인플루언서들이 있나봐요. 저처럼 존 버나드나 아니면은 뭐 또 누구 있죠? 양베리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쭉 금은 비율 얘기해주면서 은이 많이 저평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은 사야겠다 해서 막 은 매수가 엄청나게 몰렸나 봅니다. 그래서 인도의 현물 은 가격 벤치마크를 넘어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급등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은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고 이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고 인도 인구가 지금 몇 억이에요? 14억인가 되나요? 16억 되나? 이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 다 은을 산다고 하면요 수요가 폭증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중국의 국경절 연휴로 공급이 또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 정제하는 이런 공장이 있는데 이 국경절 연휴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면서 이 수요 폭증을 뭐 인도에서도 다 이거를 해소를 못하고 거기에 이제 중국까지 하려고 했는데 중국도 여기 문을 닫아버려서 쉬어버려서 이게 지금 수요를 공급을 못했다.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 공급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대체 공급지로 런던의 주문이 몰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안 돼버리고 인도도 지금 수요가 폭증을 해버리니까 인도 사람들이 중국이 안 되네 그러면 런던에서 사야겠다 해서 런던으로 주문이 몰려버리니까 그러나 런던 금고에 $360억 규모의 은은 대부분이 ETF 보유분으로 실물 공급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조차 인도 고객에게 10월 공급 불가를 통보했다. 그래서 은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폭등을 했는데 왜 은 가격이 지금 떨어졌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인도에서는 지금 없다고 지금 난린데 우리나라에서도 은이 없다고 난린데 왜 은 가격은 폭락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현물이랑 지금 뭐 종이에 찍히는 가격이랑은 저는 뭔가 이게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런던 은 시장은 거래호가 차이, 스프레드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유동성 완전 고갈 이렇게 나오면서 일부 은 대출금리 렌트가 연 200%까지 치솟았다. 이 스프레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대체 말이야 방구야 진짜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도 이게 의심이 되면은요 어쩔 수 없어요. 현물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물이 뭐 보관하기도 어렵고 부가세가 들어가고 그런 게 있겠지만 이런 지금 뭔가 이 예전에 기축통화를 운영을 하고 이 시스템을 운영을 했던 미국과 영국 이런 데에서 뭔가 이런 약간의 빵꾸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온 거 봤을 때 의심이 많이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쩔 때 의심됐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뭐 상품권 대란 났을 때 상품권 지금 뭐 다 없어졌죠? 문화상품권 그런 것처럼 이게 믿을 수가 없으면은요 진짜 그 채권이나 그런 권리는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실제 돈을 쥐고 있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안전하다. 물론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은 뭐 안전하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운전할 때 안전벨트 왜 매세요? 사고 안 날 건데 왜 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면 그 안전벨트가 여러분들의 생명 벨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실물을 뭐하러 모아? 그냥 쉽게 ETF나 아니면 뭐 그냥 투자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실물을 불편하게 갖고 있냐? 위기 때 그게 안전벨트를 하니까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기가 안 오면 뭐 어떻게 하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전벨트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고 안 날 거면 안전벨트 뭐 불편하게 뭐하러 해? 근데 사고가 날까봐 하는 거죠. 났을 때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 시간이 길어져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ETF와 산업 수요가 만든 구조적 부족 이게 지금 종이금을 계속 팔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부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초 이후 ETF 투자자들이 1억 온스 이상을 매입을 했다. 그래서 인도의 급수요와 그 다음에 겹치면서 실물은 재고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태양광 산업의 은수요가 5년 새 2배가 증가를 했고요. 21년 이후 공급 부족이 6.78억 온스 이렇게 누적이 됐다. 그다음에 런던 내 유동 은 재고는 1.5억 온스 미만으로 축소됨. 그래서 역대 최저다. 그래서 은값이 런던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수요가 폭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 붕괴가 전개되고 있다. 거래자들은 45년 전 헌트 형제 사태 이후 최악의 은 위기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코맥스 재고도 2주간 2천만 온스로 감소를 했고, 런던으로 은을 공수하는 물류비가 급등을 하고 있고 운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헤지 펀드는 가격 하락에 베팅했지만 실물 부족과 달러 약세로 시장 혼란이 심화되고 있고, 은값은 한때 온스당 54달러 돌파 후 6.7% 급락을 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변동성이 노출되고 있다. 다 이게 이런 게 크래시가 나오는 거죠. 이러다가 뭐 잘 무마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터진다니까요. 이러다가 다들 의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인도의 요인이 있다. 지금 디알리 수요 때문에, SNS 열풍 때문에 금에서 은으로 갑자기 수요가 몰렸고요. 공급, 지금 중국의 연유 때문에 런던으로 계속 재고가 몰려버렸고요. 그런데 ETF 매입이 급증을 돼서 런던에서도 재고가 고갈이 돼버렸습니다. 산업 요인으로는 태양광이 지금 갑자기 요즘 급상장하면서 은의 수요가 또 구조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글로벌 재고가 고갈되고 유동성이 마비되고 프리미엄이 폭등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혼란이 생기면서 구조적으로 다 이제 이게 엮이면서 지금 은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25년 10월 은 붕괴 사태, 이거는 단순한 투기 현상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산업 수요, 금융 수요, 문화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을 하여서 ETF와 실물 간 괴리 이게 생기고, 금 재고 고갈, 글로벌 공급 병목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역시나 세계 귀금속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재조정을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26년 3월 31일까지 인도는 은 수입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4월 1일부터 RBI는, 그러니까 인도의 뭐 중앙은행인가 봅니다. 그래서 금과 은에 대해 85% LTV 대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와, 이제는 금과 은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은 거의 화폐로 취급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LTV, 이런 담보 대출까지도 허용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드리자면, 이 자유 수입에서 제한으로 바뀌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 라이센스 허가증을 주고 이제 관세 회피를 억제하고 추적 가능하게 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 결국에는 이제는 화폐로 취급을 하겠다. 금과 은이 이제는 거의 공식 화폐처럼, 인도에 뭐 루피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금과 은까지 공식 화폐로 취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짜 은 장신구가 무관세로 들어오는 비율이 줄어들어 시스템 내 은의 검증성이 강화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은 담보 대출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런 관리를 개선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인도에서는 수입이 느려지면서 프리미엄 가격차가 상승하고 결혼 축제 시즌에 일시적 공급이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 MCX 인도 선물 시장과 지금 글로벌 현물가, 이게 지금 루피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쭉 읽어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국가에서 특히나 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는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수입되는 것도 제대로 어디서 수입이 되는 건지,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잘 되는 건지 이런 거를 보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대출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런 실물 금을 국가에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겠다. 타이트하게 하면서 이거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는 금속 강국이 되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은에 대한 내수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은 가격이 더 상승하겠구나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은을 더 이렇게 움켜쥐고 안 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이 나오는 것도 이제 점점 더 밖으로 수출이 안 될 겁니다. 왜냐? 이제 자국 내에서 은이 이제 화폐로 되고 담보대출도 해주고 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데 굳이 밖으로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은을 지금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수출하는 국가였는데, 가장 많이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뭐 메이저였죠. 중국을 필두로 해서. 근데 그런 국가가 이제는 은을 이 스테이커스라고 하죠. 그래서 모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은 유통이
많이 줄어들겠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되고 있으면서 디알리 축제 때문에 인도의 은 정제소가 갑자기 이렇게 역사상 처음으로 은이 고갈됐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현상은 아마도 계속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도 야 이거 실버바를 이제는 구하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인도에서도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수출을 이제 쪼인다고 하니까 이거 실버바 진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이 쿠팡에서 이때 탔을 때가 진짜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됐었을까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또 수입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혹시나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그런 거 잘 검색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사시면은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인도가요 어떤 걸 얘기했냐면 금과 은 비율을 10대 1로 은을 은행 담보로 발행을 해서 세계 통화 금속으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비율을 자기들이 그냥 10대 1로 정했어요. 야 이게 진짜 엄청난 건데요. 이거는 뭐 인도에서 이렇게 담보 최대 한도를 이렇게 정해 놨다고 하니까 1kg 그다음에 은 10kg 뭐 이렇게 정해 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요. 만약에 그러면 금값이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승을 하고 금과 은 비율이 현실적인 1대 10, 10대 1로 떨어진다고 하면 은값은 온스당 500달러에서 1,000달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상 금과 은의 실제 비율 7대 1이죠. 1대 7이나 산업 수요를 뺀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정치는 1대 1에서 10대 1까지 다양하며 이는 금 10온스와 은 1온스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정말 금과 은, 금은비가 이제 다시 이렇게 섞이면서 은 가격이 또 폭등할 수 있다 이런 또 낙관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인도발 이렇게 금은을 이제는 법정화폐로 삼겠다 이런 게 나오면서 결국에 지금 이게 런던 시장까지 타격을 주면서 지금 뭐 이렇게 은 고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런던에 이제 은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은을 여러 가지 은에 대해서 이렇게 겪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영상이 길어져서 좀 다음화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런 거 걱정된다 하면은요 실물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쿠팡도 하고 있으니까 쿠팡 여러분들 아무거나 저 사주시면은 후원 많이 되니까 저한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회원가입 해주시면 저한테 또 후원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요 제가 잘 모아서 그리고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